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조은아입니다.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줄여서 HMD라고 불리는 이 기기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968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기술의 한계로 상업화되지 못했고 2012년에 오큘러스 리프트의 개발자 리프트가 공개되면서 HMD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리에 쓰기에는 다소 무겁고 또 어지럽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최근 문제점이 개선되고 또 관련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HMD 중에서도 보편화의 중심에 있는 VR 헤드셋의 기술 수준과 시장 전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VR 헤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은아 기자와 고장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도 VR 헤드셋 시험 삼아 해보긴 했었거든요. 그 방이 있잖아요. 네, VR 방. 해봤는데 신기하긴 한데 제가 들었던 느낌은 이거 오랜 못하겠다라는 느낌, 좀 멀미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눈도 아프고 무겁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기능들을 좀 개선시키면서 시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시장이 어떤지 조은아 기자가 한번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조사 기관마다 좀 집계 결과가 조금씩 달라서 딱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현재 VR 헤드셋 시장은 그리고 일단 소니, 오큘러스 그리고 ATC 이렇게 3개사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전 세계 VR 기기 출하량 370만 대 중에 일본 소니가 170만 대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소니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4 이걸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VR의 인기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70만 대, 그리고 HTC의 바이브는 50만 대를 판매했는데요. 최근 기기 가격대가 좀 낮아지고 있고 또 기술도 빨리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에 이제 VR 기기 판매량을 보면요. 2016년에 900만 개였는데 2020년에 5천만 개로 5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016년 8조 원 규모였다면은 이제 2020년에는 80조 원 규모로 약 10배 이렇게 뛰게 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VR 헤드셋을 머리에 착용을 하면 좀 어지럽고 이걸 10분 이상 착용하면 좀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 때문에 이제 이런 멀미 증상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의 그런 해상도를 높여준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과제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얘기를 해준 것처럼 아직까지는 눈이 좀 아프고 안경을 쓰는 저로서는 약간 불편함도 있고 선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게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선된 최신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고장석 기자가 리포트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관련된 리포트 내용 함께 확인하시고 다시 이야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헤드셋을 쓴 관람객이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가상현실을 체험합니다. 거추장스럽게 연결된 선이 없어 더 실감나게 가상현실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지난 5월 출시한 독립형 가상현실 기기 오큘러스 고입니다. 기존 기기들과 달리 컴퓨터나 스마트폰 없이도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20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휴대성까지 갖춰 가상현실 기기의 보급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Strong points that we have. It's a standalone device, meaning it's really easy to use. You don't need a telephone and you don't need a PC. It's really easy. You just pick it up out of the box, you sync it to your phone, and you put it on your head. 삼성의 기어 VR도 KT의 5G 기술과 만나 무선 기술로 무장했습니다. 5G를 통한 실시간 영상 전송으로 1인칭 슈팅 게임 스페셜 포스 VR을 무선으로 구현해낸 겁니다. 덕분에 아무런 제약 없이 넓은 공간을 여럿이 뛰어다니며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5G 기술과 독립형 기기가 합쳐지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독립형 기계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충분한 메모리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5G 기술은 굉장히 유용한 기술로서 올인원 기계와 접목됐을 때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합친 독립형기기 홀로렌즈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혼합현실로 불리는 이 기술은 가상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물리적인 공간을 인식합니다. 눈앞에 홀로그램 화면을 띄워 손가락으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3차원으로 이 사물을 보면서 인터랙티브하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그동안의 일을 해왔다는 방식하고는 확실하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생산성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가상현실 기술, 이제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고장석입니다. 예, 현재 소개되고 있는 새로운 기능들도 함께 보셨는데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VR 헤드셋 자체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뭐 50만 원, 70만 원, 물론 10만 원대 뭐 저렴한 제품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거 사려면 꽤 돈이 드는데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 살 수는 없고 체험은 하고 싶다 보니까 요즘에 VR 방이나 VR 카페가 참 많더라고요. 홍대만 가도 굉장히 많이 있던데 좀 실제로 VR방이나 VR 카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이번에는 고장석 기자가 취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VR방은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전국에 VR방이 16개밖에 없었는데요. 예. 1년 만에 급성장해서 2017년에는 200개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200개가 숫자로 보면 적은 숫자지만 사실 좁은 상권에 여러 업체가 입점해 있기 때문에 업체 간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예. 심지어 PC방보다 VR방이 더 많은 곳도 있는데요. 아까 네네. 말씀하셨듯이 이런 홍대 같은 경우에는 아. VR방이 12개인데 PC방이 10개입니다. 네.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VR방이 8개인데 PC방이 9개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네, VR방들을 직접 한번 쭉 둘러봤는데 업주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VR방이 너무 많이 생겨서 방문객이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홍대 인근에 너무 급작스럽게 많은 VR방이 생기다 보면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수익이 떨어지겠다라는 생각과 야 이걸 어떻게 차별화하지라는 왜냐면 뭐 프로그램은 일정하죠. VR 헤드셋은 나온 것도 일정할 텐데 어떻게 차별화 전략을 세울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직접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좀 어떤 뭐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VR방은 차별화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전국에 일단 200여 개의 VR방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같은 기기와 같은 콘텐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헤드셋으로 치면 HTC의 바이브를 쓰고 있는데요. 일단 표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앉아서 고정된 상태로 즐기는 가상현실은 삼성 기어 VR을 사용합니다. 네. 하지만 사용자가 움직이는 액션 게임에는 HTC 바이브를 사용을 하는데요. HTC 바이브가 게임 플랫폼인 스팀을 지원하다 보니까 대부분 VR방에서 HTC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런 즐기는 콘텐츠도 HTC 바이브에서 작동하는 게임들로 몰리는데요. 예. 실제로 영업 중인 VR방을 쭉 둘러봤는데 한 4개 정도 봤는데 보통 이제 유명 좀비 슈팅 게임인 뭐 시리어스 샘이나 애리조나 선샤인 이런 게임만 하는 고객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런 콘텐츠나 기기에서 차별화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거잖아요. 좀비 죽이는 거 하나, 네, 맞습니다. 과일 자르는 거 하나, 네네네. 옥상 올라가서 고양이 구해주는 거 하나, 레이싱 잘하시네요. 정도 뭐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 뭐 한두 번 정도만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느낌도 들고 때문에 이제 콘텐츠 부족 때문에 이런 시장이 더 크지 못한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죠. 사실 콘텐츠 지적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기는 해요. 예. 일단 이제 최근에 그 VR과 이제 AR 같은 이런 기술이라든가 뭐 콘텐츠 같은 시장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려서 취재를 다녀왔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 그 VR, AR 엑스포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VR 방이라든가 VR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개인이 비싼 기기를 직접 사기는 어렵다 보니까 네. 이런 공간을 통해서 이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인데요. 다만 이 엑스포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다양하게 이용할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슈팅이나 뭐 어드벤처 같은 약간 예. 체험형 이런 게임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짧은 시간 동안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계적인 한계 때문에 예. 이제 만들 수 있는 콘텐츠에도 한계가 있는 제약이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컨트롤러 모션 기능 같은 걸 좀 더 다채롭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직 이렇게 VR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의뢰 게임 얘기를 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게임 쪽에서도 주도를 하고 있고 콘텐츠들도 게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VR 헤드셋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가상현실 기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다면 고장석 기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로 가구업계나 숙박업계에서 마케팅으로 가상현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런 가상현실 경험이 이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가구업체를 먼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케아나 한샘이 있습니다. 이제 가상현실로 가구를 배치해보는 서비스인데요. 예. 저도 직접 매장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 아파트와 똑같이 생긴 도면에다가 저희 집을 재현을 해놓고요. 제가 고른 가구를 그 위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예. 그럼 360도로 이걸 돌려보면서 이게 거실과 잘 어울리는지, 크기는 참 적당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결혼할 때 해봤거든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이 딱 맞는지도 편하고 이걸 여기에 이렇게 배치하면 나머지 공간이 어떻게 남는지도 제가 실시간으로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가구가 생각과 달라서 생겼던 불만이 한 30% 정도 줄었다고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두 번째로는 숙박업계인데요. 숙박업계도 마찬가지로 숙소를 가상현실로 미리 둘러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네, VR을 통해서 숙소를 이렇게 예약을 하면 사진으로는 보기 힘들었던 방의 넓이나 아니면 소품까지 세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고객들은 예약하고자 하는 숙소의 구조를 좀 구석구석 둘러보고 나서 고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예. 이렇게 가상현실이 고객과 기업의 접점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VR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VR 시장이 뭐 체험 정도의 산업으로 치부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점점 전 산업별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얼마나 그 산업군에서 VR 시장을 또 주도할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기자, 고장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